지금 대마도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행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이동 경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는 17일 17시 큐슈 북부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17일 9시 초속 23m 정도로 큐슈 북단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8일 09시 40노트 초속 20m로 히로시마를 관통하면서 교토 지방을 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8일 21시 35노트 이때는 온대 저기압과 태풍의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사세보시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일본 후쿠오카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야마구치시를 지나서 카가와 지역과 고베시 쪽을 지나서 오카자키시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카자키시를 지날 때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은 중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대 폭풍이라든지 태풍이 바뀔 때도 북위 30도에서 60도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뀝니다. 사세보시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국, 부산, 통영, 거제시 모두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시마섬과 일본 중앙이 아닌 일본 내륙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이라든지 거제 그리고 부산, 울산, 포항 지역까지 순간 돌풍이 초속 25m가 되는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사가 지역과 후쿠오카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본 큐슈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거제시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그 다음에 통영시 태풍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울산과 포항까지도 태풍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순간 돌풍이 30m에 가깝기 때문에 부산, 울산, 거제, 통영 그리고 포항시는 매우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태풍의 위치가 대한민국 쪽에서는 남쪽으로 더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본 중부를 강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중부가 위험 반경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행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남쪽을 통과하고요.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을 통과할 때인 18일 15시까지도 태풍의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6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태풍의 진로를 변경을 했고요. 대마도 더 아래쪽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 남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에서 이미 이야기한 상황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고요. 보시면은 후쿠오카 지역 부근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부산광역시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후쿠오카 남부로 향하면서 부산 해안 지역만 직접적인 폭우에 노출되고 내륙 쪽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마도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행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해는 거제도, 부산광역시, 그리고 울산,
호황까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동 사항을 보면은 직선으로 뻗으면서 히로시마시 그리고 오사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지역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분이 댓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울산에 천둥과 번개가 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울산 지역과 경주 지역에 금일 천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바고요. UTC 시간으로 0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쯤이고요. 대한민국 남쪽 울산 지역과 경주 지역에 천둥과 번개가 친 상황이 보고가 되었고요. 서울이라고 해도 서울 강남구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서초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없고요. 강남구 동과 동 사이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잡히는 통계이기 때문에 금일 천둥과 번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본 오키노시마 섬과 도사 시미즈시 부근에서 천둥 번개가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실시간 번개 상황을 보면서 구름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태풍은 부산 지역을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에서는 사라진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와 바람의 영향은 금일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것은 웨더뉴스의 주간 일기도고요. 태풍이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18일과 19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20일 온대성 저기압이 중국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지난 21일과 22일, 23일, 24일 고기압이 대한민국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8일 태풍이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은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10일쯤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온대성 저기압이 대한민국을 덮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요. 21일까지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올 수 있다.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2일, 23, 24일, 25일, 26일, 7일까지 이러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태풍은 가장 변화무쌍한 태풍이었다라고 보는데요. 태풍을 추적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는 이런 날씨 정보가 상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입장, 즉 기상청과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서로 간에 상호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얼마든지 그 소스를 가지고서 구글 어스라든지 입히면서 그 방향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자가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상 정보를 그것이 유럽 중기예보센터인지 미국 기상청인지 일본 기상청인지 간에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선진국형 기상 시스템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